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를 가지고 두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서 이 세력들의 흐름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뭐 솔라나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이런 이슈와 이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지 또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상승 이슈,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정도로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시간, 자,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솔라나의 CB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세력 고래들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볼 수 있는 흐름들인데요. 자, 예시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시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쌓아갔지만 이번에 하락 조정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도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집이 이뤄지고 난 후부터는 일시적으로 현재라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어저께 5%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래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보시다시피 애초에 떨어질 거였으면 이런 물량들 자체도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22일에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불발 우려감이 퍼지게 되면서 시장에 하락이 나와줬는데, 자, 오늘 새벽이죠. 자, 오늘 새벽에 트럼프 시진핑에 대한 회담이 확실히 이 날짜가 결정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에 기대감이 퍼지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솔라나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더리움을 봐야 될까요? 자, 간략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시장이 보통 반등 혹은 상승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더리움으로 시장이 강하게 쏠릴 때는 솔라나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솔라나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이더리움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돈들이 솔라나로 집중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솔라나가 또 강세되는 이런 흐름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2% 반등도 채 주지 않았었고, 반대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려 5%나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자, 그에 대한 왜라는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시장 안에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유입 유출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시면 36.6M, 쉽게 말해서 3,600만 달러 정도의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집중되고 있고, 현재 솔라나로는 1,600만 달러의 자금들이 솔라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솔라나가 훨씬 더 적게 되죠. 근데 우리가 유출량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더리움이 보실 거예요. 2억 5천만 달러 정도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요. 지금 밸리데이터들의 언스테이킹 물량이 27일에 약 160만 개 정도의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솔라나로 좀 더 집중되면서 어제 솔라나가 5% 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이슈가 나왔었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다트 기업. 자, 여러분 다트 기업이 뭔지 아시죠? 자, 상장 기업,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솔라나를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솔라나를 지분을 매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다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솔메이트라는 다트 기업이 현재 보시다시피 중동 최초의 솔라나 검증 노드 센터를 구축을 하고 공격적인 M&A 전략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게 되면서 현재 솔라나 생태계에 대한 확장 소식 때문에 현재 솔라나가 5%대도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쉽게 보시게 되시면 중동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 확장 소식 때문에 솔라나가 이렇게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제가 완전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우리가 원화를 받지 달러를 받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원화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식당에서도 결제하는데 원화를 받아주지 않고, 그쵸? 은행에 가서도 원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달러를 받아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지 우리 원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솔라나를 현재 중동에다가 구축을 했다, 노드센터를 구축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더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결국에는 솔라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 코인을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동에다가 세웠다라는 부분들과 해당된다. 중동에다가 이런 센터들을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축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이 솔라나를 중동에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암호화폐라는 거, 화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라나를 우리가 샀을 때 사고 나서 우리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행에 가져가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트 기업들이 솔라나를 매집을 하고 또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했다라고 했잖아요.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를 투자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내겠다,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솔라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 디파이를 이용을 한다, 은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은행에다가 맡기고 담보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프라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사실상 처음에는 사건 사고들이 분명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라에서 뭘 만들죠?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슈를 올려드렸던 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이런 다트 기업들에 대한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혹은 다른 정부에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활용성에 있어서 이런 디파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나왔을 때 사실상 이슈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슈화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원화를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해놓고 또 이자를 또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 디파이, 자 블록체인 안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보시다시피 자, 미국 연방 차원에서 디파이 규제 입법 동향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죠? 미국은 셧다운 상태예요.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 자체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산업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셧다운이 풀려야 이런 이슈들도 이 암호화폐에 이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셧다운이 풀려야지만 이런 입법 자체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또 ETF에 대한 이슈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자,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금도 올라가고요. 그죠? 근데 반면에 왜 암호화폐는 안 올라가요? 셧다운 때문에.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셧다운이 풀리는 시점에 솔라나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다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셧다운이라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런 호재를 다 찾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빨리빨리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고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결국 어떤 게 호재가 돼요? 솔라나도 호재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더리움도 호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디파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라는 게 그래서 풀린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공급량 자체는 이더리움이 저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들고 계신 분들도 이더리움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이렇게 싼 가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올라가는 과정이죠. 솔라나도 그렇고 또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CPI 발표 있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신규 매수 들어오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갖게 된다면 좀 더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안에서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손실이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좀 더 조정이 나오는 위치에서 좀 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솔라나 뭐 이더리움 안 들고 계신 분이시라든지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비중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세력들의 평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트랜잭션 볼륨이라 해서 온체인 안에서 발생되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솔라나가 급등해서 2024년도 말에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승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도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혹시라도 아직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 비중 확대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신규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구독자 방에서 아직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솔라나 안 들고 계신 분들, 이더리움 조금밖에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해서 자리를 좀 더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 보시게 되시면 이 첫 번째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 자, 이 두 가지 버튼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방은 저밖에 말을 못하는 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만 계신다고 해서 사실상 또 소통이 되어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방적인 소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까지 같이 초대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혹여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로만 발송해 드린다는 점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그리고 보유종목 진단방 입장을 눌러주신 분들은 같이 제가 링크를 같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코인들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런 코인들을 볼 때도 이런 세력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거래소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떨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관을 할 때 지갑에다 보관을 하진 않죠. 업비트에서 하면 업비트에다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세력들이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모두 지갑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지갑으로 출금을 한다는 것은 매집을 의미해요. 그러면 매집을 의미한다는 것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이 감소한다는 의미와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갑에서 반대로 거래소로 인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뭐 솔라나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공급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고래들의 매도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코인아빠의 알트코인, 자, 여기는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솔라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더리움과 시장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두 채널 모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